그 황경상 기자님한테 2번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글 콜앱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구글 콜앱 기반으로 갈 거고요. 네. 혹시 그럼 파이썬이나 코딩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다 안 해보신 거예요? 한 번도? 아주 그냥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수준이 아직 높진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코딩은 기본 문법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생성 AI 나온 다음부터는 굳이 황경상 기자처럼 그렇게 전문가처럼 코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사실 아까 그 검색했을 때 그 문수 전략전이 왜 나왔냐면 카이스트 과학전인데 겸직 교수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데이터 저널을 가르치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코딩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안 했어요. GPT로 하자고 그러고.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아예 GPT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현 박사님 슬라이드에 보면은 기상청 데이터로 기사를 쓰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최신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기사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뭐 이 정도는 뭐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은 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시 사이트를 뒤지지 않고서 이렇게 기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맞네요. 특정 위원들 이렇게 나왔던 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박사님이 웨더청 기상청 홈페이지에 링크만 넣어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 같듯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웹 검색이 되니까. 여기는 그리고 공시는 학습 대상 사이트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아까처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반기 보고서가 있겠죠. 또 보면은 얘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새 GPT로 다시 가겠습니다. GPT를 안 가고 그냥 일단 GPT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GPT를 많이 쓰시니까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뭐 저도 이거 공시로 기사 쓰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지금도 이가 갈려요, 진짜.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주주들 찾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한 적도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그거 아닌데 너무 억울했어요. 아무튼 어쨌든 첨부한 파일은 삼성전자의 반기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쓰시려면 엄청 귀찮으셨죠? 보고서 뒤져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또 텍스트로 옮겨가지고 숫자로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다 지겨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바로 되죠. 반기 보고서에서 이 표 다시 따셔가지고 만들려면 엄청 짜증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GPT는 한글이 깨집니다. 그때 그 황경상 기자님도 보여주셨겠지만 GPT는 한글이 깨집니다. 저는 그래서 클로드로 갑니다. 얘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 아예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되네요. 클로드는. 네, 지금 140% 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요. 이게 아예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안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한글이 안 깨집니다. 클로드에서는. 그리고 저는 지금 제미나이가 무료로 돌아와가지고 안 되는데 제미나이를 한 달간 유료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한글이 아주 아름답게 편집돼서 나옵니다. 그래프가. 엑셀에서 하시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를 하려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까 앞에서 우리 전반부 했던 것들도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API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API 한 번이라도 접속해 보신 분, 써보신 분, 네, 있으실 겁니다. 전자공시도 API 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각자 API 키를 하나 발급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저랑 같이 가셔도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고요. 애플리케이션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API를 서로 소통하기 위한 키값이 API 키인 거죠. 그래서 각 개별로 자기만의 API 키값이 있어야지 내가 얘랑 소통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 오픈 API에서 나만의 키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하고 그러시면 되는데요. 회원을 가입하신 다음에 바로 인증키 신청을 누르면 API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한번 해서 API 키를 한번 발급을 받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고 API 인증키 발급만 받으시고 그거 사이트에 가서 그 키값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전자공시 API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란 뜻입니다. 하란 뜻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하면서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급하고 오픈 API 키 이렇게 확인 다 가능하십니다. 그쵸? 확인하시면은 이 주소를 한번 복사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주소가 그 파일은 다 공유된 거죠. 네. 아, 네. 그 파일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시면은 크롬 창에 가가지고 이 링크를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열리실 겁니다. 일단 제가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보시라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 쓰셔도 됩니다. 저 소유권 주장 안 할 테니까 갖다 쓰셔도 돼요. 대신 API 키만 본인 거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건 API 키는 언제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저는 일단 이 오픈 데이터 API, 오픈 전자공시 시스템 오픈 데이터, 이름이 계속 꼬이네요. 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오픈 다트 시스템을. 그래서 PIP 인스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자 화면에서. 그러면 얘가 가져올 거예요. 설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오픈 다트 시스템을 가져오도록 패키지 설치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신 API 키를 넣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설치했으니까 난 이제 너랑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내 키는 이거다라고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받으셨던 그 오픈 다트 시스템에 API 키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API 키를. 이건 제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하면은 제 거랑 다 연동되거든요. 네, 그냥 눌러만 주세요. 지금은 제 화면으로 보시고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 화면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 거를 막 수정하시게 돼요. 지금 링크에서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하신 다음에 네, 여러분들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제 API 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실행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PI 키가 소통이 된다는 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까 얘가 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라는 거죠. 공시 정보를 보려면은 다트리스 삼성전자 이름 혹은 코드 종목 코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것이 이렇게 한 거죠. 삼성전자의 정기보고서, 카인드는 종류는 A고 2021년 11월 1일부터 목록을 불러와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얘 명령에 따라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잘 나오겠죠.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표로 만들어지죠.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눌러주면 표로 바뀝니다. 그럼 얘를 또 다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됩니다. 이 복사한 파일을 갖고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좀 너무 빨랐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엑셀 네, 이렇게 엑셀에다 붙여놓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표를 갖고서 다시 좀 생성량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럼 여기서 뭐를 불러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업의 개황 정보를 불러와라.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그냥 일단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개황 정보도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회사명의 현대자동차 이름 들어간 거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름이 들어간 회사명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서 배당 관련 사항만 찾아와라. 아까
저희 반기 보고서 내려받았을 때 안에 다 뒤져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요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다트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배당과 관련된 사항만 싹싹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다트 리포트를 005930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한테 배당 관련 사항 2023년에 라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PDF 파일에서는 하나하나 찾아서 던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API 키를 오픈 다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항목별로 다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우신 거 알아요. 이거는 당연히 얘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하나하나 넣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코딩을 한다는 건 그렇게 하나하나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왜 먼저 보여드리는지 한번 이건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보고서 만든 거예요. 제가 저 코드들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겁니다. 생성 AI와 결합해서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얘죠.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링크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얘 페이지로 갔습니다. 그 구글 콜앱 페이지로 왔어요. 제가 아까 만든 코드. 출시 노트는 닫아버리고 뭐가 있죠? 제미나이라는 애가. 보이시죠? 제미나이라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하시라는 거죠. 저는 지금 코딩한 것이 아니라 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나왔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 복사한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주석 같은 거는 뭐 표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테스트니까. 그리고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나오죠? LG전자의 사업보고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만든 거에서 저는 지금 제가 이 페이지에 가서 코드를 분석해서 여기다가 넣은 게 아니죠. 지금 콜앱에 붙어 있는 제미나이라는 탭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생성 AI한테 지시하듯이 코드를 짜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또 뭐가 가능할까요? 다 가능한 거죠. 제가 이 링크를 줬잖아요. 이 링크를 줬기 때문에 이 링크 내용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배당 관련 불러올 수, 아이고, 씨. 오타가 많이 나네. 있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또 얘를 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코드를 추가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잘 나오죠. 저 지금 제가 코딩을 한 게 아니죠.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이 정보를 다 줬습니다. 정보를 준 상태에서 얘한테 어떻게 불러오면 되냐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으로 코드를 짜는 건 어려우세요. 생으로 짜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짜는 코드가 있으면은 이걸 갖고서 제미나이 통해가지고 얘 생성 앱을 활용해가지고 코드를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표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표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다시 생성해를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서 만들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제 파일을 갖고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는 LG전자, 삼성전자만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보겠다. 다른 걸 해보겠다.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 저장을 네.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드라이브에 4번 저장하기. 구글 아이디는 다 있으시잖아요. 네, 드라이브에 4번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본인 드라이브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 또 복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엑셀 파일로 만들면 이 표 내용을 또 분석할 수 있겠죠. 아까 했듯이. 황상 기자님하고 했듯이 엑셀 파일을 올려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금 아까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표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표로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은 카피 테이블이 되죠. 엑셀로 안 옮겨도 됩니다, 사실은. CSV 형태로 저는 카피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리고 클로드에 가겠습니다. 제가 뭘 복사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죠. 2024년 LG전자 재무 기사였던 거죠. 네, 바로 이 작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까 그 많은 거를 불러왔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준 다음에 설명하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만 갖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실적을 표로 만들어라.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다시 또. 네.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뭐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프도.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관련 알고 싶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제미나이를 통해서 코드를 짜서 추가해가지고 불러온 다음에 행성AI한테 분석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최근 10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짜고 싶은데 네. 그거를 닥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여기서 짤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실력으로는. 저는 지금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짜온 건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오픈다트 링크를 줬잖아요. 준 상태에서 제미나이를 실행을 시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코드를 직접 짜면은 틀리면은 안 나오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지금 얘한테 정보를 다 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최근 10년간 뭐로 할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호출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얘가 만들어졌죠? 전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복사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그 얘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면은 이걸 줍니다. 아, 너무 양이 많았구나. 네, 됐죠? 오류가 뜨면은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보내면 돼요, 얘한테. 그리고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가서, 아이고.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뭐가 또. 네, 나왔네요, 드디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창에서 안 나온다면은 아까 클로드라 이런 쪽으로 가서도 만들어서 제 거를 이걸 준 다음에 이걸 준 다음에 이런 오류가 떴으니까 수정해달라 하면서 여기다 계속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생각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서술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복타입한 복사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공식 내용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기사를 쓰실 수가 있게 되실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그냥 시안을 보여드린 건데 아까서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를 해볼 거냐면은 유튜브 댓글 긁어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제 코드 안 쓰고 클로드에서 만들게 하겠습니다. 아예. 클로드에서 만들게 하고 제 거는 제가 만들어 온 거 있긴 한데 그거 안 열겠습니다. 안 열고 그냥 일단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일단 대신에 이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오픈 다트 API 키 발급 받은 것처럼 유튜브 데이터 API 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발급받느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는 다 갖고 계시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 가보면은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사용자 인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API 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발급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추가 정보 API 키가 여기에 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도 뭐 아까 전자공시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API 키는 그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괜찮으세요. 예, 저는 제 API 키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일단 API 키를 확인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부터 클로드로 가서 새 창을 연 상태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콜앱에 가서 새 창을 열었습니다. 새 노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네, 나왔죠? 제목만 바꿔놓겠습니다. 시향이나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얘가 짜준 코드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 내 API 키를 넣어야 되죠. 여기 설명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API 키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석이 달려 있겠죠. 크롤링을 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아이디를 입력하라 그럽니다. 그럼 일단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크롤링하고 싶은 동영상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링크를 동영상 아이디라는 게 이걸 얘기합니다. 유튜브 워치 V 다음에 는 뭐가 나오죠. 요게 동영상 아이디예요. 예, 요게 유튜브 동영상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여기에 넣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클리어링 하고자 하는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깜짝이야. 이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을 향한 네, 얘를 넣었습니다. 다 넣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오, 나오죠.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클로드한테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동영상 크롤링 할 수 있는 코드 짜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온 다음에 API 키 발급받은 거 넣고 그리고 동영상 아이디만 넣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런데 뭔가 조금 서운해요. 이렇게 하니까 표 형식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엑셀로 만들기가 심심했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표 형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또 요청을 했죠. 그러면은 다시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를 잠깐만요. 이걸 복사하기 전에 아이디 정보들을 또 갖다 놔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메모장. 일단 제 거 아이디를 저는 하나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한번 API 받아. 네, 자기 거 고정값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아이디는 이걸로 계속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코드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복사한 이 나왔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유튜브 API 키랑 동영상을 넣어야겠죠. 다시 새로 만든 코드니까. 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넣고 동영상 아이디는 얘 있으니까 얘도 복사를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네, 표로 만들어 주죠.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또 가져올 것이냐? 댓글이 별로 안 달렸었네요. 4개밖에 없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를 가져오는 게,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냥 보여드리려고 새롭게 한 겁니다. 코드 지금 여기서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눈앞에서 바로 짜가지고 얘한테 좀 시키기만 했죠, 그냥. 근데 그 상태에서 되는 걸 보신 거죠, 지금. 그럼 이런 댓글들 가져온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댓글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표가 생성이 안 되는데요. 댓글 많은 걸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만 또 복사한 상태에서 여기로 가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물어봐야겠네, 얘한테. 타블렛상에서 보이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새로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넣고, 그리고 API 키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API 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아이디는 여기 있다. 얘를 가져와서 다시 여기에도 넣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지시하시면 됩니다. 뭐가 안 되면은 이거 표로 보고 싶은데 표로 어떻게 보면 코드 고쳐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또 수정을 요청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걸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건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게. 지금은 데이터 계속 깨져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제가 좀,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GPT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깔끔한 거는 이제 사람이 할 때는 좀 더 깔끔한데 그러면 요청을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요청해가지고 이걸 깔끔하게 나올 때까지 요청을 하면 계속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콜앱에서 실행할 거다. 환경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목록을 어떻게 해달라. 표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시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코드를 받아가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든 거죠. 표를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저는 수정을 해놨던 거죠. 네, 뭐 이거는 지금 뭐 바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구를 해서 이렇게 고쳐달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서 결국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이런 표 같은 경우를 다시 뭐 너무 많이는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한 상태에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됐죠? 복사가 됐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텍스트 타임 라이크 라이크라고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으로 가죠. 댓글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 댓글로 저장한 데이터를 클로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근데 클로드에는 지금 아직 엑셀 파일이 안 올라가거든요. 엑셀 파일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이 텍스트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 댓글 텍스트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가져가겠습니다. 클로드로 가져가가지고 하면은 첨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이시죠? 그거 파이썬에서 긍부정 분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텐데 그거 하려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댓글을 긁은 다음에 이건 제가 미리 긁어놓은 댓글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거, 아이폰 영상에 대한 댓글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성 점수가 보시면은 그럴듯해요. 저희가 파이썬에서 KNFP 파일 가져와가지고 감성어 분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코드를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챗 GPT에서도 할 수 있는데 챗 GPT는 안 돼요. 지난번에 아마 황경상 기자님이 보여주셨을 텐데 한국어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챗 GPT는. 근데 클로드에서는 이 한국어 분석이 돼요. 근데 아직 클로드엔 또 엑셀 파일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다 하고 있죠. 그럼 얘를 나중에 또 복사해가지고 다시 또 엑셀 파일을 만들어지는 거죠. 귀찮긴 한데 우리가 예전에 코드 써서 감성 분석하려고 그러면 정말 오래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요. 죄송스럽네요. 이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그냥. 황경상 기자님과 할 때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콜앱으로 가셨을 겁니다. 콜앱 또 그것도 콜앱 코드를 아마 미리 만들어 온 걸 제시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갖고 있긴 한데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콜앱 그것도 갖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아까 텍스트 복사한 거죠. 그 텍스트 복사한 거를 클로드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겁니다. 이게 워드 클라우드를 바로 만들어주죠. 여기서 근데 너무 글자가 작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청해가지고 바꿔가면 됩니다. 그 사실 워드 클라우드 그러면 그 코드를 가가지고 그 내용 받아보고 모양 바꾸려고 그러면 코드를 이해 못하면 못 바꾸거든요.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과정이에요.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어디도 클로드도 이렇게 못했고 GPT도 이거 못했었어요. 간신히 숫자를 표로 만들어서 거기서 분석하는 것까지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엑셀 파일을 던지면은 엑셀 파일을 영어로 그 제목을 영어로 만들어서 던지면 텍스트를 영어로 만들어서 던지면은 챗 GPT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웬만한 거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아직 엑셀 파일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답답한 거죠. 데이터 분석할 때. 근데 이런 식의 코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 클로드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한국어가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챗 GPT에서는 저렇게 한국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황경상 기자도 얘기했지만 KONLP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라이브러리. 근데 그 라이브러리 설치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 선출하는 건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클로드를 쓰셔라. 당장 필요하다면. 근데 GPT나 클로드도 올해 말 되면은 서로 다 호환될 겁니다. 클로드에서는 엑셀 파일이 올라갈 거고 GPT에서는 한국어 지원이 되겠죠. 점점 계속 발전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자주 많이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면 여기서 이거 되게 할 수 있겠지, 이거 되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많이 해보시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지금 여기서 실습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바꿔가면 되고 요청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해 가는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랜저를 타고 가나 모닝을 타고 가나 서울에 가는 건 똑같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그냥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이것까지만 가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은 동적 페이지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눌러서 가야 됩니다. 그거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바로 짜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 콜앱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황경상 기자도 네이버 댓글을 긁는 거를 시연을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록만 긁었을 거예요. 기사 목록만. 네이버 기사 목록을 긁는 코드는 여기서부터 만들 수 있는데 댓글을 긁을 방법은 사실 자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니스틀리라는 걸 쓰면 됩니다. 니스틀리는 어차피 쓰셔도 되니까 그냥 GPT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까 제가 짰던 코드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도 이제 그럼 대한민국 관보에 관보 사이트가 여기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서 국적 상실자 중에 뭐 과테말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네. 추출해달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또 API가 없단 말이에요. API가 없으면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그거는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코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이트들은 직접 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은 코딩이라는 거는 기계어가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맡기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픈다트처럼 아예 소개 페이지가 있는 것들은 링크를 주면 됩니다. 그 링크를 주고 이거에 따라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라. 지금 바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라. 다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똑같이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PI 키를 제공하는 데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API 키만 있으면은 다 되는 데들이고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관보라든지 제가 관보를 최근 안 들어가서 어떤지 관보에도 API 키가 있으면은 다 됩니다. 근데 관보에 API 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통계청 사이트들 중에 API 키를 제공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통계 불러올 때 그 API 키를 준 다음에 소개 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다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준 다음에 짜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 보면 자기가 보면서 그거 하나하나 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준 다음에 코드를 짜달라고 해서 콜앱으로 작성할 거다. 우리는 콜앱으로 작동할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해달라. 그래서 콜앱에서 돌린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 오류가 나겠죠. 환경이 다르니까.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를 주고 그걸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페이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거랄까요? 감사합니다.